저희는 로봇인데요. 어른들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꼬맹이가 이렇게 로봇 장난감 들고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요. 뭐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혈관 중재 시술 로봇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기존의 시술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9년경에 이전에 많이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탐색 임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업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제가 겸직으로 속해 있는 서울 아산병원의 저희 로봇 개발한 연구팀들의 기술을 저희 밑바탕으로 해서 실용화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만들었었고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14명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일을 시작을 해서 특허도 내고 여러 개 상도 받고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겨우 벤처 인증받고 그다음에 시리즈 A 투자도 받고 해서 본격적으로 첫 임상 시리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심장 질환인데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러 개의 이렇게 심장 질환들이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저희가 타겟하는 부분들인데 심부전이 오면 완전히 망가지면 그때는 펌프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은 최근에는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시술 도구를 넣어서 소위 이제 인터벤션 시술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들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메인 타겟은 이겁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중재술. 그러니까 심장의 관상동맥이 어딘가 이렇게 막히거나 좁아진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넓히거나 스텐트 넣고 나오는 시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저런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플루로스코피 혈관 조형 영상을 보고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뭔가 좀 새로운 효과를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 이 중재술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혈관을 넓히거나 스텐트를 놓거나 뭔가 어떤 처치를 받은 분이 8만 분 있고 그러니까 검사만 한 분은 한 20만 분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한 5천 건, 2천 건 이렇게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게 이 정도인데 대략 추정컨대는 중재술, 소위 스텐트 넣었다, 중재술을 한 100만 건 정도 1년에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도 한 30만 건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이나 인도도 대략 한 7, 80만 건 정도 환자가 이런 시술을 받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하는 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일견 단순한 간단한 도구들을 쓰는 작업들입니다. 가이딩 카테터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관을 넣고 그 속으로 유도 철선을 또 넣고 그 철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시술 도구를 바꿔 넣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안 보이는 속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방사선을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의사도 환자도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정량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하기에는 많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어려운 시술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스터디긴 한데 글씨가 작아서 송구한데 실제로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열심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정확한 그 병변의 길이보다도 잘 짧거나 길게 판단하는 게 70%가 넘는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지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많이 숙련을 하고 어려운 시술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옵티멀한 처치가 아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견 단순해 보이는 시술인데 숙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펠로우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의 한 7, 80% 시술들을 익숙하게 하시게 되는데 완전히 막힌 것을 뚫는다거나 이런 어려운 작업들은 굉장히 몇 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을 받은 의사가 갈수록 부족한 것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이렇게 수천 명의 의사가 심장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로봇을 써서 뭔가 좀 이런 갭을 극복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로봇 보조 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을 자기 머리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로봇을 넣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하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의사의 판단은 또 요즘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써서 좀 더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도구가, 가운데 도구가 이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로봇의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이제 이건데요. 급성 심근경색,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죠.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증가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저는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어딘가 그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사례가 나왔는데, 울릉도에 가면 이런 혈관 조용할 수 있는 시설이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울릉도에서 환자가 급성심경이 발생하면 헬리콥터를 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11만 번 띄울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병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희는 아직은 이제 바라는 바이지만, 저희 앞에 이제 경쟁하고 있는 미국, 현재는 독일 회사가 됐는데, 독일의 경쟁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격 시술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첫 사례를 보고를 했고요. 이게 수술 로봇하고는 좀 달라서, 수술 로봇이 굉장히 작업이 복잡하니까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시술이 원격으로 가능할까 싶지만, 이 시술은 아주 중요한 작업, 핵심이 되는 작업만 원격지에서 실제로 의사가 작업해서 도와줘서 하는 것이 가능해서 상당히 플로저블한 스토리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거는 아주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로봇을 쓰는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이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많은 이제 경쟁사들이 있었고, 뭐 벌써 망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도 이모저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조 단위를 예상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6천억 예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앞에 많이 잘 아시는 인투입 서지칼의 다빈치하고는 다르게 이 로봇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 단계에서 막 이렇게 시장이 열리려고 할 때 하필 또 코비드 상황이 와서,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출발선상에 아직 얼리 스테이지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많이 뒤져 있지만 그래도 경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으로 꼽는 이제 두 군데 큰 회사가 있고요. 코린두스, 로보캐스라는 제품을 내놓은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코린두스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이제 독일의 지멘스 흡수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저희도 뒤늦긴 했지만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 자체는 뭐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2017년, 8년 거치면서 임상 버전을 만들어서 첫 임상은 2019년에 처음으로 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생략하겠고요. 저희 이제 병원에서 두 케이스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조영술에 대해서 2019년 10월에 첫 탐색 임상을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 탐색 임상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이제는 이 경쟁사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은 이미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길 수 있는 경쟁을 하기 위한 2.0을 현재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 나름의 이제 기능들을, 소위 기술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좀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완벽하진 않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는 이게 심장내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거라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손맛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하여튼 원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센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기술적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떻든 이 손에 실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는 저희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사하고는 다르게 이런 햅틱 장치를 마스 장치에 넣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햅틱 렌더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떤 기술적인 장점의 하나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이게 시술이 종류가 난이도가 높은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현재 경쟁사의 이 제품은 그 중에 한 20-30%에 해당하는 조금 이렇게 쉬운 시술들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난이도 높은 시술들에 쓰려면은 시술 도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저희가 1.0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2.0에서 새로 이제 이런 구조를 고안에 넣어서 저희가 차별화시켜가는 그런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 로봇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 외에도 많은 추가적인 필요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실험실이나 연구소, 아주 멀쩡하고 멋있는 곳에서 이런 카디올로지 분야의 로봇 혹은 관련 기술을 관심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와서 임상 현장에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가려면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디테일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두 가지 표현을 해드렸는데 저런 그 부품들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사이즈나 패스의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틀려도 실제로 쓰려고 하면 이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 디테일한 실제적인 이슈를 넘어가는 또 그런 과정들도 대략 한 지난 2년간에 이제 겪어 넘어가고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인데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동으로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이 시술 도구를 조작해주는 자동 제어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의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아주 희미하고 잘 읽어내기 위해 숙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화면을 대신 잘 읽어서 뭔가 위험한 부분에 도달하거나 하면 미리 경고를 주거나 하는 이런 이제 안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는 확보를 했는데요. 다만 이게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안전을 도와주는 기능은 일단은 저희가 탑재해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내비게이션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동물 실험까지 확인을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은 기존의 그 사람의 의사가 손으로 잘할 수 있고 눈으로 머리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만의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을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 검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을 가지고서 이미 2년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그 피저빌리티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료기기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를 했고요. 2.0에 이르면서는 사실 오늘 저희가 GMP 실사 2일차를 맡고 있는데 어제는 뭐 별 이슈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 이런 이제 실제 제조적합 인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역량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만들어진 2.0을 가지고 정말로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서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FDA 그 510K 프리서브미션 결과를 받았는데 510K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는 받았는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국내 우리나라 임상 결과만 갖고서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것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단서가 붙어와서 걱정이 있는데 많은 좋은 투자자께서 나타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통해서 실제로 로봇을 하나의 공통된 이 소위 말하는 놀잇감으로 쓰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창의적인 여러 가지 치료 기술 혹은 또 정보들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이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시장에 들어간 저희 앞에 있는 진단기기들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라든지 혹은 또 광단층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용 측면에서 그와 유사한 수술 로봇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만 유사한 비용을 저희가 환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효과를 저희가 제공을 잘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디 난데없이 뛰어난 그 기업은 아니고요. 아산병원의 의료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고 나름 매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의료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기관들과 함께 또 이 중재 시술이 잘 기반이 마련되면 추가적인 다른 부분들도 영역을 넓혀서 몸집을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이런 어떻게 누가 왜 돈을 내야 될까 이런 이슈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계를 써도 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게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사도 되는가?
이 기술을 사서 내가 써도 되는가에 대한 평가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 레코드를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퀄 돈이죠. 비용입니다. 이게 환자당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로봇 시술이 효과가 분명하고 효과의 방향성은 분명히 매뉴얼 시술에 비해서 나은 것이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현저하게 나아서 비용을 드릴 만큼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좀 길긴 하겠으나 방향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사례이지만 지멘스는 이렇게 뭐 큰 돈을 들이고 회사를 사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프랑스 회사를 사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넓이와 깊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향후를 바라보고자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코비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그겁니다. 훨씬 좋은 로봇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환자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그 상황에서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아쉬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저희 나름의 영역에서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